몇 개만 체크해 볼게요. 오늘도 마찬가지 몇 개만 오답은 뭐 개별로 하고 또 쌤 개별로 또 잡아 드릴 테니까 알겠죠? 이게 지금 그 자기 풀이에서 특히나 어렵지 않은 문제들을 자꾸 털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게 문제인 거야 지금 알겠죠?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4개에서 아마 거기서 이제 뭔가 운용이 생길 확률이 높고요. 이런 난이도. 여러분 지금 느껴지겠지만 확실히 작년 수택이 되죠. 확실히 약간 미친 감이 확실히 있지만 나머지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약간의 뭐 굳이 따지면 난이도 차이가 좀 있겠지만 큰 차이 없어요. 알겠죠? 여러분 여기 인근 우리 구리 지역에서 여기 인근 학교들이 다 비슷한 수준의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 라인에서 지금 이제 어쨌든 3개 안에 세이브를 해야 안정감 있는 1등급 유지가 될 것이고 알겠죠? 그리고 이제 4개에서 뭔가 애매한 수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 컷 라인은 한 4개 정도 선에서 끊기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시면 되고 5개 되면 이제 위태로운 거야. 5개 이하부터 위험한 거니까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오답을 했을 때 충분히 다시 걷어올리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것만 세이브 되면 사실 1등급은 사소한데 전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죠? 다만 이제 그게 매 시험마다 생기는 게 문제인 거지. 알겠죠? 어떤 실력적 측면들은 다시 풀어봤을 때 2차 점수 관리를 해보시면 본인이 알겠죠? 알겠죠? 그런 상태일 거기 때문에 그걸 감을 잡아서 그 학원에서 본 테스트 50분 시간 내에서 풀 때 좀 확실하게 이게 풀이 라인도 중요하지만 집중도도 중요할 것이고 알겠죠? 그리고 좀 마음속에 오히려 여유가 있어야 돼. 이게 너무 마음이 급해지면 계속 미스를 만드는 거니까 알겠죠? 그리고 꼭 식을 쓸 때 뭐 서술형이 아니더라도 좌변과 우변을 좀 써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꾸 이렇게 식만 던지기로 푸는 친구들이 미스가 잘 난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왼쪽 식이 뭐고 오른쪽 식이 뭔지 이거에 대한 그 이해안에서 뭐 식을 또 만들었으면 등식으로 뭔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미스가 나는 거니까 감안을 좀 해보시고요. 일단은 우리가 저번에 했던 1회차 토평 문제부터 보시면은 6번 진짜 뒤진다 진짜 몇 번을 그냥 통으로 나누시면 이런 유의 문제가 이제 주어진 식을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상수항만 딱 남죠. 보통 알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유의 문제 만났는데 나누는데 만약에 나머지가 1차식이 나왔습니다. 다시 나누세요. 알겠습니까? 본인이 연산을 잘못한 걸 거기 때문에 상수항만 딱 남아야 돼. 나눗셈을 했을 때 그렇죠? 그렇게 남아야 이제 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꼼꼼하게 나눗셈을 진행해 보시면 목 부분이 0처리 될 거니까 뭐 그런 류의 문제였고 여기서는 좀 어려웠을 법한 문제들이 12번이 그렇죠. 역시나 허를 찔러 주시죠. 12번입니다. 이게 12번에 배치된 킬러 문제였죠. 그렇죠? 뭐 다 작살냈습니다. 알겠습니까? 킬러였다. 네. 모두가 틀린 12번을 보시면 요새 맞췄어요. 그래 찍어서 맞춘 친구 하나 있습니다. 알겠죠? 잘했다. 예. 어쨌든 결과는 중요한 거니까 알겠죠? 찍었든 뭐 꿈을 꿨든 신내림 받았든 맞춰야지 일단 알겠죠? 유선이 잘했다 일단 잘했는데 얘 무슨 문제입니까? 무슨 문제야? 유형부터 알아야 돼. 야 보면 이거 유형 관리가 돼 있어야 돼. 단원이 약간 비스무리하게 갔네. 다시 푼 건가? 수정해서 맞춘 건가? 알겠습니다. 단원은 다시 풀 때는 뭔지 알았네. 왜 그냥은 몰랐어? 알겠으니까. 무슨 문제야 이거? 야 2차 방정식의 실근 관련 이야기 기억납니까? 실근의 개수, 판별식, 실근의 부호, 판별식 및 근과 개수. 두근의 부호가 다를 때 두근의 곱이 음수인 것만 체크. 실근의 위치 혹은 근의 분리 문제가 이런 문제죠. 그죠? 이런 문제 어떻게 풀라고? 대략적인 그래프를 그린 후 3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3가지가 뭐였지? 윤성아 3가지가 뭐였지? 이 문제가 실근의 위치 및 근의 분리 문제라는 건 알겠어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이 4보다 작으래잖아. 그죠? 오케이? 특정 위치를 실근의 특정 위치를 잡아주는 문제 아니야. 그러면 딱 카테고리가 3번으로 내려와서 그죠? 1단계 먼저 대략적인 그래프를 그려라. 왼쪽에 있는 함수를 fx라 가정을 이건 풀이가 딱 암기가 돼 있어야 돼. 이거 여러분들 절대 그냥 본연의 2차 함수 이해하는 실력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이 왼쪽 식을 함수로 잡으시고요. 알겠죠? 능형과의 교점이라는 건 x축과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죠. x축과 교점이 4보다 왼쪽 편에 2개가 나와야 돼. 서로 다르니까. 그렇죠? 이런 그래프가 생기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를 그려놨었어야 되는 거지. 얘를 보면서 3가지를 확인해야 돼. 그게 뭐였지? 1단계 뭐죠? 판별식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죠. 왜? 서로 다르니야. 늘으면 안 돼. 얘부터 풀고 진행할게요.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커야 돼. 일단 A는 2보다 작습니다. 챙겨놓고 두 번째
대칭축의 위치.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입니까? 1이네요. 1. 마이너스 2분의 b야. 그렇죠? 1은 4보다 작아야 돼를 원래 하는 건데 문자가 아니라 숫자니까 당연한 말이죠. 패스. 세 번째 3단계. 그러니까 2단계는 1이 4보다 작은 걸 확인만 한 겁니다. 문제 없네. 이렇게 확인해 넘어가는 거죠. 3단계. 문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 문제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문제를 냈으면 문제가 없으면 냈을 거 아니야. 문제 오르지. 문제가 있어. 만약에 선생님 꼭지점 여기 있는데 그건 뭔가 잘못된 거지. 오케이? 3단계 뭐야? 4를 대입한 F4가 0보다 위에 있잖아. 커야 될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4를 대입하시면 16-8 더하기 A-1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야 이거? A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7보다 크다 나오나? 이렇게. 그죠? 결론적으로 A는 마이너스 7보다 크고 이보다 작아야 되는 이런 상태에 놓여야 얘가 원하는 상태가 된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정수 개수는요. 마이너스 6부터 1까지니까 이거 자연수 개수 하듯이 빼고 1 더하면 됩니다. 알겠죠? 8개. 알겠습니까?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조심해라. 이 실그리치 그 그래블 나오면 딱 낚아채고 풀이다가 탁탁 살아있어야 돼. 이건 암기입니다. 아시겠죠? 딱 외워놔야 돼. 알겠죠? 외워서 딱 케어를 해야 됩니다. 노트 숙지 잘해주시고요. 13번 뒤진다 진짜. 13번. 꽤 틀렸습니다. 꽤. 알겠습니까? 이거는 맞아야 돼. 이거는 풀이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수정해 보시고요. 이거는 아니 5대3 아닙니까? 내가 또 얘기해야 돼 여러분. 딱 보면 야 이게 5대3이니까 5x 3x로 하든가 5x 3x로 하라고 했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식 만들어 쓰시면 금방 나오니까 알겠죠? 그래서 전개하지 마시고 인수분해된 모양이 나오니까 대입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건 나중에 해보시고 그 다음에 딱히 얘기할 게 없는데 16번의 리을이 인정. 16번 좀 얘기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좀 아쉬움이 있다. 뭐 이거는 뭐 이 미친 거 아니야 이런 건 아니고 알겠죠? 그럴 수 있었으나 알겠죠? 아쉽다 정도고요. 잘 푼 친구들 잘했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나마 좀 난이도가 좀 어려운 문제 16번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기억은 뭐 그죠? 참이고요. 니은도 뭐 거짓인 걸 알겠죠? 이 정도면 그렇죠? 거짓이 아니야. 니은이 참이냐? 잠깐만요. 니 참이에요? 거짓입니까? 나 모르겠다. 이건 대입해봐야 알 것 같은데 그죠? 왜냐면은 0이 아닌 복소수 z에 대해서 z제곱이랑 z바의 제곱이 0이면 z는 순허수이다 라고 그랬는데 아닌가? 나 모르겠다. 이거 선생님 간단한 성질은 안 보이네요. 안 보이면 뭐 a 플러스 bi 놓고 풀어야 되겠죠? 그죠? z바는 a 마이너스 bi 바로 확인되진 않는 바로 발레가 보이나? 뭐 한번 더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 z제곱 더하기 z바 제곱이 0이라는 거니까 그죠? 바로 해보면 되겠죠? 해보시면 얘 제곱하면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abi 원래 이런 증명은 선생님이 이렇게 그냥 대입해서 넣으면 된다고 했죠? 마이너스 2abi 그냥 대입한 겁니다. 사라지고요 2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이라는 소리인데 그렇죠? 그 말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이라는 거고요. 깔끔하게 정리해보면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가 0이다 이 소리고요. 그 말은 a가 마이너스 b가 되거나 a랑 b가 같으면 계를 성립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상황이 됐습니까? 결국 그 말은 뭐 a랑 b랑 같거나 a가 마이너스 b랑 같으면은 이제 계를 성립하는 거니까 굳이 z가 순호수일 필요는 없네요. 뭐 1이면 된다는 소리니까 그렇죠? 이랬습니까? 그래서 니은 틀렸네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원래 복소수의 성질은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문장에서 파악이 돼? 그러면은 푸시고 알겠죠? 파악이 안 돼? 그러면 a 플러스 b를 만들어서 넣어 그냥 알겠죠? 그럼 해결됩니다. 아시겠죠? 넘어가서 그 다음입니다. 디귿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I가 실수라는 건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라는 거다라고 했는데 이거 틀렸죠? 왜냐면 A가 0이어도 되죠? 그죠? B만 0이면 되는 거니까 A가 0이고 B가 0이면 이 복소수는 실수가 되는 거잖아. 이해됐습니까? 디귿도 틀렸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요 리을을 보시면 그럼 지금 이제 답이 어차피 1번이면 3번인 건데 리을을 보시면 z제곱 마이너스 z가 실수라면 이상하게 얘기하고 있죠. z 곱하기 z반은 4분의 1보다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혹시 일단 실수가 아닌 z야. 실수가 아닌 z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혹시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 생각나는 그 해석법이 있을까요?
요런 문장 만나면 내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긴 한데 선생님 뭐 그냥 Z를 A 플러스 BI라 놓고 대입해서 실수니까 허수 빵이다 처리하면 힌트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로 따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원론적인 기본풀이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지. 만약에 이 문장에서 뭔가 선생님 저러면 이렇지 않습니까? 라는 게 없다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걸 당연히 해야지. 그건 기본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대입할 생각도 못했다면 괴로움 내야지. 혼나야지. 원래 복소수는 그렇게 푸는 건데 알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풀지 않고도 이제 이 문장을 받아내는 해석법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 싶어서 내가 지금 질문하는 중이거든요.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뭐 없나? 유진아 뭐 생각나는 거 없니? 얘가 실수를 해. 그러면 그럴 텐데 이러면 생각나는 거 없니? 네? 얘가 실수면 보통 이런 게 많이 사용됩니다. 이런 것도 질문하는 거 보니까 아마 그쪽일 것 같은데 얘가 실수면요. 실수의 특징은 얘나 얘의 켤레나 값이 어때? 같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실수는 여러분 실수 Z가 있으면 그놈은 Z바랑 같은 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실수면? 이해됐어요? 이런 성질을 요구하는 문제들 보통 얘를 요구한다고. 이해됐습니까? 얘나 뭐 둘의 합, 둘의 차 이런 거 요구한단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이런 생각을 꼭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 문제는 사실 그냥 때려도 풀리기 때문에 그냥 대입해서 처리해도 충분한데 알겠죠? 아닌 경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럴 때는 꼭 여러분들 이 해석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보통은 아마 이 출제자 의도는 이렇게 받으라는 질문이었단 말이야. 알겠죠? 물론 여기서 해결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죠? 보시면 얘가 실수니까 얘랑 얘는 같은 거는 이해하죠? 실수면 켤레랑 값이 같을 거니까 그렇죠? 넘겨 정리해볼게. 넘기면 Z제곱 마이너스 Z바의 제곱 마이너스 묶는 센스 Z바는 0입니다. 그죠? 인수분해하면요 Z 마이너스 Z바 꼭 이렇게 좀 이따가 복습할 때 오답할 때 한번 풀어보세요. 마이너스 Z 마이너스 Z바는 0이다. 그죠? Z바로 묶어주면 Z 플러스 Z바 마이너스 1이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이제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얘가 0이라는 건 Z바랑 같다는 건데 이러면 Z가 실수라는 거거든? 실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쪽이 0이 되는 건 아니야 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얘가 0이야 이 소리죠. 알겠어요? 결국 Z 플러스 Z바가 1이야 이 얘기를 얘는 하고 싶은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보여드린 이런 해석 고급진 풀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꼭 잘 기억해 두시고 복소수를 A 플러스 B를 때려놓는 건 그건 기본 풀이죠. 아주 중요한 기본 풀이죠. 그걸 무시하는 게 그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해야 돼. 알겠죠? 근데 어떤 특정 값이 실수라고 알려주는 건 그놈과 켤레가 같음을 이용하라는 어떤 메시지입니다. 아시겠죠? 더군다나 그 앞에 시기를 더러울 때는 그 메시지가 맞습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얘가 Z가 실수다 이 정도만 가지고는 굳이 얘를 가지고 쌤 얘랑 얘가 같지 않습니까?를 쓰는 문제는 아닐 거야. 왜? Z를 그냥 A 플러스 BI라 하고 실수되니까 B가 0인가 보지. 이거 쓰라는 거 맞아. 근데 여기가 지저분하잖아. 혹은 이런 문제 나와. 뭐 Z 플러스 Z분의 1이 실수다. Z분의 1이 이 실수다. 뭐 이딴 얘기들. 이런 거 하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이런 거 하라는 메시지라는 거를 오늘 요 풀을 통해서 잘 기억해놔라. 알겠죠?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얘를 아는데 봐봐. 얘가 하고 싶은 말은 얘라고. 그게 쌤 강조하는 해석이야. 내가 지금 이 문제 풀이를 정리한 게 아니잖아. 이 문장 한 개에 대한 해석을 알려주는 거라고. 그런 걸 다 잘라가지고 여러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수학은 그게 중요하다고. 이 문제 푸는 전반적인 스토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똑같이 안 나오잖아. 한 문장, 한 단어, 한 공식에 들어있는 해석을 정확히 암기하고 있어야 돼. 아까 했던 실근의 위치 근의 분리처럼. 알겠죠? 윤성아? 잘 들어니? 그러면 얘일 때 얘냐 인심이잖아. 그렇죠? 이건 해봐야지. Z가 A 플러스 BI라 치면 Z반은 A 마이너스 BI 아니니? 그죠? 둘을 더하면 2A가 1이라는 건 A가 2분의 1이라는 소리네. 그지? 그럼 얘가 2분의 1 플러스 BI고 얘가 2분의 1 마이너스 BI인데? 그죠? 아마 이걸 A 플러스 BI로 그냥 때리는 친구들은요 요게 나왔을 거야. 똑같이. 알겠죠? 그걸 좀 쉽게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인 상태 얘가 얼마냐라는 거 z 곱하기 z바를 구해보면 이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일 거 아닙니까? 혈내 곱이니까. 얘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더하기 b 제곱일 거 아닙니까? 그죠? 얘가 4분의 1보다 크니 이 소리야. 그쵸? 그 말은 b 제곱이 0보다 크니 이 소리야. b가 0일 수 있지 않나? 아니, b는 0이 될 수 없어. 왜? 실수래니까. 실수가 아니래니까 참, 그죠? b가 0이 돼버리면 z가 실수가 돼버리잖아. b는 0이 아니란 소리는 확보됐고 0이 아니라면 얘는 양수겠죠, 당연히. 그쵸? 음수일리 없을 거니까 얘는 참이다 라고 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꼭 쌤이 첫 번째 진행했던 그 해석을 잘 챙겨둬라. 알겠죠? 그게 좀 더 빡세진 문제가 나오면 이게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냥 때려넣기에 감당이 어려운 상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은 실수라고 하면요. 켤레와 값이 같음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넘어가서 그 다음 19번이 거의 킬러던데요. 미쳐가지고 진짜 19번은 풀이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답해 보시고요. 계산! 알겠어요? 틀린 친구들. 계산 잘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내가 요 얘기 정도만 할게요. 쌤이 아마 A반에서는 이 유형은 많이 풀지 않았을 텐데 왜냐면 뭐 한번 알려주면 여러분 잘 풀기 때문에 많이 19번입니다. 많이 안 풀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이렇게 더러운 식이 나오면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뭐 내가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야. 뭐 여기 뭐 베타 막 있잖아. 마이너스 4 베타구나. 베타 제곱 뭐 4베타 플러스 1분의 알파 이렇게 있는데 뭐 간단하게 정리하면 보니까 뭐 푼 거 보니까 뭐 1 마이너스 알파분의 베타 이렇게 나왔더만 1 마이너스 베타분의 알파로 다 했더만 이거는 그죠? 얘네들을 두근으로 하는 뭐 방정식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봐봐. 어차피 우리가 2차 방정식 만들기는 합과 곱이 필요한 거 맞죠? 그러면 여기다 좀 합이라고 좀 한글을 쓰고 이렇게 둘의 합을 좀 써주면 안 되나? 이렇게? 그럼 통분 좀 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뭐 값 구하고 이렇게 해서 합이 되고 곱이라고 이제 한글로 좀 쓰면 안 되냐고 이렇게. 그 곱을 또 깔끔하게 써놓고 이렇게 좀 이어서 좀 깔끔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다 구하고 하고 나서 이제 그죠? 그러고서 2차 방식 만들던가 해가지고 부호 체크하고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풀 다 똑같아요. 그냥 뭐 이딴 거다 없고 이런 정리는 없고요. 다 이런 게 다 던져져 있어요. 이렇게 막 여기저기 막 툭툭툭툭 뭐 잽을 던지고 있단 말이야. 물론 뭐 그래서 맞추면 내가 뭐 별말 안 하는데 보세요 한번 여러분 정리의 상태를 알겠습니까? 정리 중요합니다. 알겠죠? 좀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하셔야 이게 오답 없이 한 큐에 풀 수 있는데 저 윤성이 좀 푼거 봐라요. 이거 지금 봐봐라. 지금 푼 거지. 저런 맞추는 게 신기한 건 맞췄네 지금도. 네. 신기한 놈이야. 알겠습니까? 아무튼 다시 풀었네. 이제 다시 풀었는데도 못 보인다. 참 다 5번입니다 이거. 예? 네. 뭐? 다 5번입니다. 틀린 거였나? 거기 답으로 맞는 거네. 미안합니다. 답 나도 풀어봤는데 여러분 왜 틀렸지 싶어 내가 풀어봤는데 다 5번 있는데 이거 5번입니다. 답이 1번 돼 있어요. 몇 번 돼 있어 답이? 4번. 4번 돼 있어. 그죠? 내가 그때 윤선이 잘못 풀었으나 맞춘 것 같습니다. 저봐, 이제 내가 할 말이 생겼다. 야, 저렇게 푸는데 맞추냐고 지금. 저렇게 적어놓고 어떻게 맞추냐고. 다음 잘했어. 5번이야. 이건 5번입니다. 알겠죠? 수정 내가 해놓을게요. 점수에도. 이렇게 아무튼 여러분 이거는 쓰기. 내가 여러분들이 이거를 못 푼다고 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알겠죠? 정복, 정리, 집중 뭐 이런 것들의 문제겠죠? 한번 잘 챙겨 보시고 18번은 단어는 나만 너는 내가 따로 보자. 알겠지? 그리고 영어 내가 풀이할 게 없습니다. 5페이지로 가시면 여기 풀이할 게 없네. 5페이지는 경준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다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해봐. 알겠지?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알겠죠? 시간 후달리는 친구들 서술형부터 푸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알겠어? 물론 서술형에서 애매한 거 건들지 말고 거기 한번 빠져버리면 이제 시간 많이 날리니까. 알겠죠? 확실하게 쉬운 거 딱 풀어놓고 개같이 넘어가. 오케이? 풀이 좀 바꿔봐봐. 특히 명준 거 오늘부터 바꿔봐봐. 알겠죠?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뭐 쌤 생각에 아마 24번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시간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렇죠? 아닌가? 24번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요 문제 보통 어려워하긴 하거든. 체크해보면 얘는 이제 센스가 이제 얘가 잠깐만요. 미지수를 지정해줬나? 지정 안 했네. 그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얘는 여러분들이 미지수를 지정하는 센스가 있어야죠. 알겠죠? 요거를 쌤 보통 설명할 때는 이제 중학교와 틀을 달리해서 이제 고등학교 과정 문제에서는 활용 문제 풀 때 식을 세우기 편한 곳에 x를 둬야 돼 라는 이제 그 테마로 많이 얘기를 해드리는데 요 문제가 딱 그게 필요한 문제인 거죠. 알겠죠? 얘가 원하는 바를 x로 두는 게 아니라 알겠죠? 구하고자 하는 걸 x로 두는 게 아니라 식을 세우기 편한 데다. 자 문제 상황을 이해해 보면요.
단체복 한 벌에 2만 원에 판매하면 하루에 60벌 판대요. 자, 가격이랑 판매량이 있고요. 이건 여러분 교과서에도 있고 여러 기출에서 매번 나오는 문제죠. 이제 맞춰야지. 2만 원 있습니다. 2만 원. 가격이 2만 원일 때는 60벌 판매를 한대요. 근데 가격을 1,000원 내리면 이 폼이 이제 익숙해져 있어야 돼. 10벌을 더 판매할 수 있대. 그죠? 그때 하루 판매액이 최대가 되는 값을 구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윤성아, 네. 어디다 X를 둬야 돼? 가격? 가격을 X? 판매량. 아, 판매량을 X? X벌 판매한다 가정하자 이렇게. 단우야, 어디다 X를 둬야 돼? 저 1000X랑 11. 오케이. 자, 우리 단우가 국어력이 조금 딸려서 저렇게 표현하는 거지. 단우의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국어적으로 정확히 얘기해 줄게요. 알겠죠? 선생님, 1,000원씩 몇 번 내리는지가 중요하니까 그 내리는 횟수에다가 X를 두겠습니다. 요거 얘기하고 싶은 거 맞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걸만 하고 싶었던 거야. 우리 단우는 알겠습니까? 1,000원을 X번 내렸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X인 거야. 그래야 우리가 가격이나 판매량을 정리하기 편한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X는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봐봐. X번 내렸으면 가격은 새로운 가격은요. 2만 원 빼기 1000X가 될 것이고 새로운 판매량은요. 60 더하기 10X가 되겠죠. 이렇게 가야지. 알겠습니까? 그럼 얘가 원하는 하루 판매액이 최대. 이 문제도 워낙 노출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 풀 때 오래 걸리면 안 돼. 바로 잡아서 바로 들어가야 돼. 뭐 소요시간 쌤 생각에는 막 2분? 알겠죠? 그 정도로 잡혀있는 문제여야 돼. 이게만 처음 보는 문제였으면 한 5분 좀 걸리겠죠. 뭔가 이해도 좀 해야 되고 고민도 좀 해야 되고. 아니 근데 몇 번을 봤는데 그잖아. 그냥 그 문제가 나왔냐 툭툭툭 들어가줘야 돼. 알겠죠? 그럼 얘가 지금 총 판매액을 여러분 어쨌든 서술형이니까 얘기를 좀 해드리면 얘가 말한 하루 판매액을 뭐 fx라 하면 이런 식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이 서술할 때. 그러니까 얘가 x가 지정 안 돼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격을 x번 내렸다라고 가정하면 뭐 이런 식의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1,000원씩 내린 횟수를 x라 하면 이렇게 x란 말을 정해줘야 돼. x를 문제에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겠죠? 그걸 안 하고 식이 맞아 답이 나온 친구는 사실 1점 감점 당할 수 있어요. 왜냐면 x가 문제에 제시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서술형에서는 문자를 쓸 때는요. 그 문자에 대한 역할 지정을 해주고 쓰긴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걸 꼭 써주시고 그럼 봐. 판매액을 fx라면 fx 뭔데? 얘들은 곱이잖아. 그쵸? 얘 곱하기 얘 2만 마이너스 1000x 60 더하기 10x가 되겠죠. 이쁘게 정리하면 여기 1000 빼고요. 여기 10 빼겠습니다. 1000과 10을 뺐으니까 만 빠져 만이 빠졌을 거고 여기는요 20 마이너스 x와 여기는 x 플러스 6이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fx야. 얘가 지금 하루 판매액이 최대가 되는 단체복 한 벌의 가격을 구하는 거니까 알겠죠? 자, fx는 언제 최대야? fx는 또 서술형이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x는요. x에 대한 얘기를 하면 x는 0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고 굳이 얘기하면 20보다 작아야지. 그죠? 왜냐면 20도 말이 안 돼. 뭐 요건 는을 빠지고 넣고는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겁니다. 감점이 안 나갈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x가 20보다 커버리면 가격이 뭐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범위는 있는 게 나은데 아마 이런 상황이라면 이 범위 때문에 감점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알겠죠? 뭐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얘가 언제 최대야? 얘가 마이너스 6에서 x축과 만날 거고 20에서 만날 거 아니야. 20과 마이너스 6의 가운데 둘을 더하면 14 나누기 2하면 7 x가 7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그래서 그때의 가격은 그죠? 그때의 가격은 7 넣으면 13,000원이겠네요. 답은 이렇게 구해줘야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1번 답은 단체벌 한 벌의 가격은 13,000원이 되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4-2번 그때 하루 판매하는 금액의 최대값 구해라. 그거는 뭐좀 7 대입하고 전체값 적으면 되겠죠? 그럼 끝.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푸는 중요 유형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잡아두시고 2회차로 넘어가겠습니다. 2회차도 쌤 얘기할 포인트에 대한 몇 개 얘기 드리고 나머지는 개별로 풀어드리죠. 2회
2회차는요. 2회차는 체크해봐. 2회차는 14번 같은 경우는 쌤이 그때 내겠지만 넘어긴 했는데 요거는 이제 사실은 수태고에 한정된 시험 범위긴 합니다. 틀린 친구들은요. 됐어? 넘어오시고 알겠죠? 잘 푼 친구들은 잘했어.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잠깐만 16번 많이 틀렸습니다. 16번 이거 틀렸고 어디는 네. 16번 풀이 한번 볼게요. 알겠죠? 아까도 쌤이 이거 보고 너 뭐야 안 했는데 뭔가 눈앞에 보이는 풀이는 아닌 느낌이 들어서 뭔가 잡아내는 게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보죠. 16번 같이 보겠습니다. fx를 gx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줬네요. fx는 gx 곱하기 요건 적어놨겠죠? x제곱 플러스 1 더하기 5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이런 식을 줬습니다. 잠깐만 gx 나눠 오케이 얘가 그러면 일단 아무래도 뭐 3차 이상이 중요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나머지 2차식인 거 보니까 그렇죠? 뭐 그런 상태에서 fx를 이번에는 fx를 x 뭐야 뒤진다 진짜 fx x제곱 플러스 1로 나는 몫이 있겠죠? 나머지를 구해라 그 말이죠. 그죠? 무슨 소리냐? 봐봐. 여러분 fx를 구할 수 없어. 이거는 gx도 구할 수 없어. 그런 얘기가 아니야 지금. fx를 얘로 난 나머지 구하라는 거지. 그 말은 위에서 봐서 이게 fx야. 얘로 난 나머지를 구할 건데 이 식은 내가 관심 있어 없어? 관심 없어 어차피. 왜? 배수잖아. 그죠? 얘는 볼 필요 없는데? 뭐만 보면 돼? 얘만 보면 되네. 그죠? 얘가 말한 rx를 한글로 써드리면 rx는 뭐겠어? 얘를 5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을 뭐로?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는 거죠. 이해겠습니까? 그렇게 딱 파악이 돼야지 바로. 알겠죠? 이 식을 얘로 난 나머지 구하래. 식을 딱 봤더니 나와 있잖아 여기. 그죠? 딱 봤는데 뭐야? 얘는 필요 없네? 그럼 얘를 얘로 나눌 수 있잖아.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그 소리죠. 알겠습니까? 이거는 뭐 다양한 풀이법들이 있죠. 알겠습니까? 첫 번째 그냥 나눠.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알겠죠?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그냥 나눠. 두 번째 5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몇 차겠니? 상수항이겠네. 그게 뭔데? 5일 거 아니야. 5가 있어야지. 그치? 뒤에 나머지는 ax 플러스 b일 거 아니야. 이해되겠어? 전개해서 비교하면 ax 플러스 b 바로 나올 거 가겠죠? 오케이? 자 그럼 세 번째 요걸 쌤이 부분 대입이라고 예전에 표현적인 아마 루트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부분 대입을 쓰면 그때 쌤 기억으로 이제 유진이가 쌤 xi를 대입하면 안 됩니까? 되죠. 알겠죠? 그런 것처럼 그때 쌤 이런 얘기했죠. 야 어차피 얘랑 얘가 항등식이잖아. 그치? x제곱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건 괜찮습니다. x제곱에 마이너스 넣으면 얘 사라지고 얘만 남겠죠? 여긴 제곱이 없으니까. 그죠? 그 식이랑 여기 x제곱에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돼? 얘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5 될 거 아니야. 정리하면 3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될 거 아니야. 이게 나머지야. 이 답이야 이게. 이런 건 쓰여 부분 대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알겠죠? 이런 건 괜찮습니다. 알겠죠? 여기 만약에 5가 아니라 qx가 하나 딱 있더라도 x제곱에 마이너스 넣어버리면 나머지 나와요. 알겠죠? 이 부분 대입의 좀 효율적인 문제를 하나 좀 잡아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문제예요. x 뭐 10승 더하기 1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뭐 이런 거 맞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봐봐. 그러면 선생님 x 10승 더하기 아이고 9승을 할게요. 그 다음에 1차식 나오도록 플러스 9승 더하기 1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qx일 것이고 나머지가 rx. 요거 찾는 거 아니야? 얘는 1차 2하겠죠? 요거 상황 이해되겠죠? 그죠? 요럴 때 부분 대입이 참 효과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 x제곱에 뭘 넣어? 마이너스를 넣어 그냥. 알겠죠? 얘 어떻게 돼? 윤성아 잘 들어라. 얘가 x 곱하기 x 8승이거든? 더하기 1이잖아. 그치? x 8승이 얼마인데 요거 양변을 4제곱하면 나올 거 아니야. x 8승이 1이라는 소리잖아. x 마이너스 1이면 이 넣어버리면요 x 플러스 1 남지. 그치?
자, 정리해볼게. 얘랑 얘랑 항등식이야. x제곱에 마이너스를 넣어도 항등식이겠죠. 똑같은 식이니까. 여기다가 x제곱에 마이너스를 넣어버리면 얘가 남아. 우변에다가 x제곱에 마이너스를 넣어버리면 사라지고요. 얘가 남아. 얘가 같다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얘가 나머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게 이제 부분 대입이 딱 되게 좋을 만한 그런 유의 문제인 거죠. 이거 쌤, 그럼 부분 대입이 어찌 보면 교육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쌤 이거 어떻게 풀어낼 겁니까? 아, 여기다가 10을 잡아서 풀라는 얘기. x 7승 더하기 몇 x 몇 x 이 전개하는 과정을 치고 들어가면 식은 잡힙니다. 알겠죠? 되게 오래 걸리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대입이 가능함을 이해하고 있으면 좀 더 좀 다양한 나머지를 구할 때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요거는 꼭 한번 챙겨서 필요시 잘 써보시고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걸로. 그 다음 17번도 많이 틀렸던데요. 17번은 물론 이런 순서성 개수는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 해드릴 말이 꼼꼼하게 잘해라 뭐 이 정도밖에 얘기를 못 해줘요. 왜냐면 이런 순서상은 뭐 그래요. 나도 많이 틀립니다. 알겠습니까? 뭐 왜냐면 이게 하나 놓치면 틀리는 거잖아. 그냥 집중과 꼼꼼함. 다만 어떤 숫자를 대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준은 명확했는가 뭐 이 정도를 점검할 수 있겠죠. 그냥 아무 때나 보인 대로 때려놓고 있다. 에이 그런 친구들은 틀리는 게 맞아. 알겠죠? 뭔가 선생님 저는요 S를 작은 수부터 뭐 T를 작은 수부터 큰 수부터 뭐 이런 기준이 있었다면 보통 안 틀리긴 하기 때문에 알겠죠? 요 17번 잠깐만 들어가 보면 6 이하의 자연수 ST 야 6 이하면 이건 때려 맞추란 소리야. 알겠습니까? 자연수잖아. 여러분이 자연수란 정수란 멘트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잘 때려놓고 잡아내라.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알겠죠? 그럼 힘도 좋겠지. 뭘 줬는지 봅시다. 자, 이놈아 정찰해라 봅시다. 자, 얘 뭐라 했냐면 S-T 마이너스 S 플러스 T 마이너스 6의 I 얘가 제곱하면 실수가 된대요. 그럼 제곱하면 실수가 되는 게 이 그냥 치고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제곱해 실수가 되는 게 뭐가 여러분 생각해봐. A 플러스 BI가 좀 센스 있게 풀려면 제곱해서 실수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걸 제곱하기 짜증나지 않니?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야. 얘 제곱하면 어떻게 돼?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당연히 실수 아니야? 맞습니까? 나 플러스 2A BI잖아. 그치? 뭐가 돼야지 실수가 돼? 생각해봐. 아 내가 이걸 제곱하기 싫어서 잔머리를 쓴 거야. 아니 복소수가 제곱해서 실수하는 게 뭐지? 나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복소수를 제곱해봤어. 얘가 실수가 되려면 어떻게 되면 돼? 얘가 뭐가 돼야 돼? 0가 될 거 아니야. A, B가 뭐가 돼야 돼? 뭔 소리야? A가 0이거나 B가 0이 된다는 얘기 아니야? 이 정도면 성질이 파악되지 않아요? 그죠? 내가 바로 답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봐봐. 뭐 여기서 하나 배우던가. 야 복소수 제곱이 실수라는 건 무슨 소리야? Z를 A 플러스 B를 할 때 이 자식이 0이거나 이 자식이 0이어야 된대. 그죠? 그 말은 Z가 실수거나 또는 뭐야? 순호수가 돼야 되겠네. 왜냐면 1 플러스 i나 뭐 2 마이너스 i나 이렇게 실수랑 호수가 다 붙어 있으면 제곱해버리면 중간에 i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이래서 요거 잡으러 갑니다. 그럼 봐봐. 아, 쌤 이렇게 했네요. 첫 번째 케이스. 얘가 0이 되거나 S랑 T가 같거나 또는 오케이? 얘가 0이 되거나 두 번째 S 더하기 T가 6이 되거나 그죠? 쌤, 얘 또는 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잡으면 되겠지. 얘가 되면 몇 가지인데? 요거 잘하는 함정 포인트가 하나 있네요. 야 둘의 합이 둘이 같으려면 둘 다 자연수야. 그죠? 서로 다른 이란 말은 없죠? 이게 6의 자연수죠? 봐봐 1, 1, 2, 2, 3, 3, 4, 4, 5, 6, 6, 6개 여기서 확정. 둘이 합이 되면 뭐 있어? 1, 5, 2, 4, 3, 3이 이제 요 겹치니까 빼야지 이거는. 알겠습니까? 아 요거 때문에 날라간 건가? 아,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또는 조심해야 됩니다. 겹치는 게 있으니까 하면 안 되고. 알겠죠? 그 다음 4, 2, 5, 2 이렇게 끝. 알겠죠? 여기서 만약에 잘 푼 친구 입장에서 이걸 그냥 제곱한 친구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못 풀진 않을 것 같은데 알겠죠? 잘 생각해보세요. 봐. 쌤이 이걸 제곱하지 않고 바로 나의 이런 센스를 여러분 봐야 돼.
그잖아. 아 저기서 저걸 바로 안 하고 확인해 볼 수 있잖아. 이렇게 뭐가 들어있는지 알겠죠? 뭐 더 나아가면 아 결국 이거 제곱할 때 나는 게 이런 말이네.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것도 외우면 좋겠네. 그죠? 복소수가 제곱이 된다는 건 그치 그 복소수가 실수이거나 순호수가 되면 되네요. 알겠습니까? 그걸 챙겨놓든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힘들어 보이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빨리 가시죠. 좀만 힘내. 나머지 오늘 두 번째 20번도 좀 가보죠. 20번, 23번 두 개 풀고 가실게요. 20번입니다. 20번도 좀 틀린 친구들 꽤 있는 거. 가. 윤성은 맞았어 틀렸어? 20번이요? 응. 틀렸어. 뭐 이렇게 틀렸어 이거 도대체. 나머지 오늘 3차 다항식입니다. 어떻게 하는 소리야 이노야? 3차 다항식이야. QX를 쓰란 말이야 쓰지 말란 말이야? 써요. 쓰지 말란 소리입니다. 알겠습니다. 3차례잖아요. 알겠죠? 3차를 주는 이유는 QX로 하지 말고 식을 만들어가라는 의도야. 근데 만약 어떤 친구 쌤 저 QX로 해서 잘했는데 잘했어. 근데 의도는 그게 아니야. 알겠죠? 여러분 배운 게 많으니까 뭐 꼭 얘 말대로 안 가도 풀 수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얘가 문제 3차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QX를 쓰지 근데 얘가 QX가 있구나 또. 뭐 일단 알겠습니다. QX도 만들어놨네. 그죠? 뭐 일단 알겠습니다. 가볼게요. X제곱 플러스 1 얘가 물론 QX라고 이름을 지어놨네. 난 얘가 마음에 안 드네요. 사실은 이걸 분명 이렇게 쓰란 얘기일 겁니다. 알겠죠? 네, 3차라는 얘기를 한 이유는 분명 이걸 식으로 가라는 메시지야. 챙겨놓고. 알겠죠? 그 다음 이야기 px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몫이 있겠죠? ax 플러스 c라 잡겠습니다. 최고치만 a로 잡아놨으니까 나머지가 마이너스 6이래요. 그때 qx를 q 마이너스 1을 구하라고 이런 말이네. 그죠? 결국 뭐 구하라는 소리야? 여기는 a와 여기는 b를 잡으라는 얘기죠. 그죠? 이노야 이거 잡으려면 힌트 몇 개 필요하니? 두 개. 여기 밑에서 두 개 줬는데 느껴지니? x에 뭐 대입하라고? 1 1넣으면 p2는 마이너스 6 얘는 함정이죠. 얘는 필요 없는 식이죠. 두 번째 뭐야? 2 p3은 마이너스 6이죠. 이 두 식을 넣다 집어넣으시면 qx가 튀어나오겠죠. 알겠습니까? 결국 이거 잡으라는 소리 맞잖아. 3차라는 거 주는 이유는 그런 의도야. 알겠죠? 식을 잡아낼 수 있는 환경을 주는 거죠. 얘는 식을 잡아낼 필요가 없는 문제인 거고. 알겠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또 마찬가지야. 여기다가 x 플러스를 대입해서 뭔가 식을 운용한 친구들은요. 답이 나왔을 수 있으나 알겠죠? 뭔가 깔끔하게 풀지 못했다. 알겠죠? 얘의 의도는 봐봐. 위에서 이렇게 관계식을 잡아놓고 QX 쓰지 말고 식을 잡아놓고 힌트 두 개를 깔끔하게 준 거야.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이 나머지 정리를 사용함으로써. 알겠죠? 이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식을 줬다는 건 힌트 두 개 던지고 싶은 의도인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식을 잡으는 의도가 아니야. 이 상황이 이해되겠어? 얘는 힌트 두 개만을 주기 위한 의도인 거고 왜 인수분해가 되는 걸 일부러 준 거야. 알겠죠? 위에서는 식을 잡으라는 의도인 거고 왜 3차 다항식이란 말을 한 거니까 이렇게 얘가 말하는 그 단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얘네들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줘야 돼. 알겠죠? 그래야지 깔끔하게 잘 풀린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식을 잡아서 1, 2 대입한 관계식을 때려 넣어서 다시 이제 A, B를 풀어내라.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됐습니까? 선생님. 네, 얘기하세요. 왜 x 마이너스 2예요? 어디? p x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왜냐면 얘가 봐봐. px 플러스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난 나머지. 네. 인수분해 해야지 이렇게. 미안합니다. 미안. 네, 빨리 얘기하지 그랬어. 미안. 잠깐만요. 마이너스는 0이구나. 미안합니다. 썼어.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까 너 눈빛 들게 됐구나. 알겠습니다. 얘기 바로 하세요. 알겠죠? 나도 사람인지라 잘못 옮겨 적었네요. 그 다음 23번. 어려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나와 있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또 잘 풀었네요. 아니 내가 정말 짜증나는 건 쌤 봤을 때는 여기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23번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P에 대한 범위 분류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맞춘 친구들이 이 문제, 이 시험지에 틀린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나는. 이 문제 맞춘 친구들 잘 들으세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맞춰가는데 여기 틀린 문제가 있다고 뭐지? 약간 이런 느낌 하겠죠?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기의 이 운용하는 풀이하는 능력치와 실력과 현재 쓰여있는 점수와의 어떤 괴리를 잘 판단하시고 실력이 좋다고 점수가 높은 게 아닌 거니까 꼭 여러분들이 빨리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 문제에서는 킬러는 이거 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3번 가보시죠. 지금까지 푼 문제들은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인 것 같고요.
얘가 그나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뭐 방향은 다 아시죠? 근데 아마도 요게 나머지 친구들 요거 손을 제대로 못 댄 친구들은 이것도 정리한 바 있으니 둘 중에 하나겠죠. 정리했을 때 복습을 꼼꼼히 하지 않았거나 시험 상황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정리를 할 여력이 없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가보시죠. 얘의 최대가 이거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최대가 6일 때 P 플러스 Q의 최소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죠? 뭔 얘기하는지는 들어가 봐야 되겠죠. P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답니다. 얘 때문에 이 문제가 쉬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가보겠습니다. 이 범위에서 얘의 어쨌든 최대값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뭘 잡아내려면. 그러면 봐. 얘 윤성아 뭐하고 그렇게 피곤하냐. x는 p죠. 그죠? 마이너스 4까지 자르려고 딱 봤는데 내가 그 가장 어렵다는 말이 약간 취소하고 싶은 상황. 알겠죠? 왜? 이 대점을 마이너스 1보다 p가 작대요. 무조건 여기 하냐 그러면? 그죠? 내가 이 문제의 난이도를 평가할 때 난 이 말을 못 봤기 때문에 아까 그 멘트를 드렸으나 뭐야 이거 지금 이 말이 들어오는 순간 뭐야 이거 그냥 이거 중빵인데? 알겠죠? 상급 아닙니다. 중인데 중 그냥 알겠죠? 그럼 봐. 뭐 이걸 잡아놨으면 뭐 할 것도 없네. 마이너스를 대입한 게 최대 아니야? x에 마이너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p제곱 더하기 q 더하기 3 얘 6이라고 그건 아닙니까? 정리하시죠?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2p 더하기 q 냅둘까? 넘길까? 면 4 뭐가 이쁘신지 모르겠다 냅둡시다 알겠죠? 이런 상태면 어쨌든 관계식 하나 구할 거예요. 얘였을 때 얘의 최소 구하래. 느낌 오지 않습니까? q를 난리란 소리죠. q는 넘겨버리면 p제곱 플러스 2p 더하기 4입니다. 대입하시면 p제곱 더하기 3p 그죠? 맞지? 3p 더하기 4의 최소를 구하랍니다. p의 범위도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알로 몰라요. 꼭지점 p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가 최소겠죠? 범위도 맞네요. 대입하시면 정답 뭐 이런 문제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뭐 상급이라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중상 정도로 표현을 바꾸죠. 알겠죠? 쌤 상급이란 거 뭔지 알지? 이게 범위가 최소한 3개로 분류를 해서 풀어야 그래도 좀 이렇게 될 건데 나는 그 문제인 줄 알았어. 알겠죠? 알겠습니까? 평소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점검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개별 오답 좀 확인해보고 풀이 한번 좀 하시죠. 따라가시죠.